오늘은 우리 상부사, 그다음에 근대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민족의 구분, 운명,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까 사회자분께서 고조선에 대한 역사를 많이 얘기할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고조선은 앞부분에 조금 얘기하고 지금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드라마 동학을 소재로 한 노트북이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고요. 왜 지금 한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이 땅에 동학이 출현을 해서 우리 나라의 어떤 참 큰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동학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가을에 하게 되는 의군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얘기입니다. 의사는 이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목숨을 걸고 하시고 돌아가신 분을 의사라고 해요. 무장투쟁을 하신 의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무관 승부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큐멘터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TV에서 하고 있는데, 이몽이라고 해서 그 의열단자 김원봉 장군에 대한 지금 드라마를 지금 또 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역사물이 지금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나중에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이게 굉장히 시청률도 좋고, 미스터 션샤인인데 부한말의 대한제국을 배경으로 한 의병운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참 이것이 아주 이런 대사가 나왔어요. 그 의병들은 그들의 이름은 그저 아무개다. 그 아무개들 모두의 이름이 의병이다. 그냥 특별한 몇 사람만이 우리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되찾기 위해서 새로운 대한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어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일어섰다. 그런 주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내년에 할 건데요. 영원한 군주라고 해서 역시 대한제국을 소재로 해서 내년에 드라마가 이렇게 방영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아스달 연대기라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세부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흑벽이라고 있는데, 저 가지고 지금 비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 서양 드라마가 뭐죠? 왕자의 게임? 거기 나오는 그거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게 굉장히 높이 있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살고, 그 높은 데를 올라가면 거기 아스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쌓잖아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종족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세력족이라고 하는데요. 세력족. 그 뒤에 문장을 한번 보세요. 무슨 문장입니까?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저게 뒤에 발톱이 5개 있잖아요. 곰발바닥이에요. 그래서 웅족, 곰을 이렇게 상징을 해요. 그 다음에 흰산족은 흰 산이니까 한자로 하면 백두예요. 백두족이다. 거기서 이렇게 차용을 한 것 같고, 해족은 거기 드라마에서 불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불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해서 이게 문명을 만드는 거 그렇게 하는데, 뒤에 그 문장을 보면 이빨이 이렇게 있잖아요. 호랑이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군 뭐라고 해요? 당군 사화죠. 신화가 아니라 당군 사화의 그 내용을 많이 이렇게 갖다가 쓴 걸로 알고 있고요. 인터넷상에서 이 드라마를 갖다가 쑥과 마늘의 연대기다,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 했는데, 이 장동건 이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왕자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뒤에 보시면 뭐죠? 곰이에요. 곰 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족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요. 부족을 상징을 하고, 이 곰을 갖다가 이렇게 토템으로 상징으로 쓰는 이런 문화는 우리 그 당군 사화에도 나오지만은,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요. 일본에 가면은 특히 그 슈슈 지방, 구주에 가면은 웅숲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웅숲. 곰이 이렇게 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곰에 대한 구마부터 구마시도, 구마가 다 곰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곰이라는 것이 어원이 이렇게 고마로 바뀌고 우리나라의 말 지금 고맙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은 실제로 바로 나옵니다. 명사 딱 해서 옛날 말이다. 옛말이고 공경하게 모신다, 받들어 모신다. 무엇을 받들어 모십니까? 신을 받들어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곰이. 그래서 이 곰을 이렇게 상징으로 토템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문화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와요. 이건 지금 백제 여기 공주에 가면 곰 하나로 가는 데가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여기다 추가를 못했는데 유럽에 가면 이 곰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그 상징을 곰으로 쓰거든요. 뉴욕에 가도 미국이요. 뉴욕에 가도 뉴욕의 그 주산이요. 뒷산에 보면 그 베어 마운틴이에요. 곰산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이런 그 당군 사화에 나오는 이 곰을 토템으로 하는 것이 일본, 유럽,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에 그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그 황제봉기, 그분이 누구죠? 중국의 황제? 네, 중국의 황제가 나올 때 보면 유흥시 군이다. 그래서 유흥시의 임금이다. 이렇게 하고 그 황제의 군대를 웅비라고 합니다. 웅비. 고몽자 쓰고요. 그렇게 해서 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아스달 연대기인데 한번 어디에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은 이 아스달이라는 말을 삼국유사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삼국유사 기편에 보면 이련 스님이 쓰지 않습니까? 1285년에 지으신 건데 이련 스님이 제목을 저렇게 달아놨어요. 삼국유사 고조선 갈로치고 왕금 조선이다. 이렇게 고조선은 왕금 조선이다. 이렇게 이련 스님이 달아놓은 거예요. 제목을. 자, 그래서 저 고조선이란 말이 왜 저기다가 고조선이란 말을 갖다 썼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냥 조선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왕금조선이 있는데 그죠?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또 앞에다 고조선 갖다 썼습니다. 그거는 뒤에 나오는 위만이 세웠다는 그 위만이 뺏은 나라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그 위만조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위만조선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원래의 옛 조선이다. 그런 뜻으로 해서 고자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이성계가 세운 한양에 세운 그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했다. 그거는 이제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1285년 이때는 이성계가 세운 그 조선이 없던 때입니다. 한참 뒤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거기에 두 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서의 운, 내왕 이천제의 유, 당군 왕검하니 입도와 사단하고 개국호 조선하니 여고동시라. 그래서 두 줄을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서는 그러면 위서란 책을 보고서 쓴 건데요. 이런 스님 위서를 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위서가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위서가 많이 있는데 어떤 위서냐? 정인보 선생, 위당 정인보, 그 다음에 이유빅 선생, 신채호 선생 모두 공통적으로 이 위서는 삼국지에 나오는 위초고 삼국이 있지 않습니까? 위나라의 때 왕침이 쓴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해져 내려오지가 않아요, 이 책이.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위서에 이르기를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삼국지 시대보다 2000년 전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국시대가 있잖아요. 이쪽 삼국시대보다 2000년 전에, 이게 250년 정도에서 2000년 쭉 올라가 버리면은 론림금 시대하고 이렇게 맞닿아가요. 그때에, 다시 앞으로 가세요. 그때에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 있었다. 이렇게 있을 유자, 저는 이 한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함부로 적을 수 없는 글자, 있을 유는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당군 왕검이 분명히 계셔가지고 아사달에 도읍을 하셨다. 그리고 나라 이름 조선이고 여고동시다 해서 원래 요동시라 이렇게 적어야 돼요. 론림금 할 때 요라 적어야 되는데 당시에 고려 시대 때 임금님 중에서 요라는 이름을 가지신 임금님이 계셔갖고 못 써요 그 요자를. 그래갖고 그냥 고자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왕침의 위서는 이런 뭡니까? 문헌이 전혀 들어와요. 루화하이 금이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하족은 낮춰버리고, 그러니까 동이족은 역사를 높였다 왕침의 위서는.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당군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유립 선생님이 해석을 한 거예요. 천을 당이라고 하고 구를 군이라고 한다. 그래서 당군은 천부고 천왕이라는 뜻이다. 그 한당고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이유립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이 당군은 바로 탱글이다. 당군이 있어. 당길이다, 대능길이다, 뭐 이렇게.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아주 그 중앙아시아, 중동, 그 다음에 시베리아, 전부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 몽골, 헝가리 여기도 쓰고 있고, 중앙아시아죠.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에서 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쪽에 부리아트, 여기가 무슨 코스죠? 바이칼이죠. 바이칼 이쪽에도 쓰고 있고, 중국도 이걸 본따 가지고 탱거리를 본따 가지고 하늘을 띠행이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검은 이거를 뭐 왕검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왕검이라고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소건 대감내다 해서 세속말로는 이건 대감이다. 그래서 관수토경하고 토지 경계를 갖다 반장을 하고 지키고 그다음에 제폭국민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해준다, 구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당군은 하늘 이걸 상징을 하고 왕검은 제폭국민을 하고 이건 이제 통치 행위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달 연대기에 보면은 그 흰산족이 그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그 장동건이 뭐 타군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분은 이게 통치자로 그렇게 나와요. 따로 이거 분리를 했는데요. 당군 왕검 이렇게 해서 한 분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했어요. 또 다른 거기에 보면은 역즉 강군이다 해서 광경지 장야다 이렇게 해서 길장자 어른장자거든요. 군주란 뜻이에요. 군주. 왕검은 장이에요. 장. 군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왕검이라 했는데 이 왕자를 보면요. 요거는 이홍범 박사님 그 아시아 이상주의 책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천부경에서 이 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원래 석삼자를 써요. 석삼자. 그래서 짝대기 세 개를 가로로 이렇게 그어요. 그래서 그것은 뭘 상징하냐? 하늘, 땅, 인간을 상징한다. 그거를 수직으로 하나를 이어요. 그럼 뭐냐? 이걸 이어주는 분이다. 하늘, 땅, 인간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분. 그게 왕이에요. 왕검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폭국민도 하시고 하늘과 땅과 인간을 이어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왕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도 아사달 하시고 개국호 조선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사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1, 2, 3 요것은 이유립 선생님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원초지다. 원초지. 처음 땅이라는 거죠. 처음 땅. 그렇게 2번에 가면요. 아침이고 그 다음에 날이 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날이 밝아서 태양이 처음 떠오른다 이렇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금의 하얼빈이다. 이 아사달이 바로 지금의 하얼빈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문으로 홀빈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 이제 하얼빈이라고 부르고 거기 완달산이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안중근 의사가 바로 이 얘기 하얼빈 아사달에서 저격을 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 이제 아사달에 대한 그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생방송 안경전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밝고 환한 산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한자로 얘기를 하면 이게 바로 조선이 된다. 조선. 아침 조자에다가 밝을 선자거든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조선이. 그래서 그 아사달이다 이렇게 같은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사달은 이게 평양이라는 거예요. 아사달은 한자로 하면은 아사달은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발음이에요. 발음 이렇게 한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아사.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걸 한문으로 이렇게 하면 평양이다. 왜 그러냐면은 넓게 확 트인 땅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 말이나 그 거란어에서 아사다라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이게 넓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이 평양이란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망 광경을 본 뒤에는 이 아사달에서는 도대체 뭘 하느냐. 삼신 소재 지하다. 삼신께 제를 올리는 그런 땅이다. 그래서 이 아사달은 여기는 뭐 군사들이 이렇게 막 여기서 뭐 성을 쌓아가지고 군사들이 방비를 하고 전쟁을 준비를 하고 그런 어떤 곳이 아니라 소도 성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아스 이 말이 다 나오거든요. 저쪽 중동 쪽에 가서도 여기 아시란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죠. 저쪽에 아메리카 쪽에 가면 아스단에서 왔다 자신들은 백색 광명이 비치는 장소다. 그리고 우리는 아사달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립 선생님이 이게 세계 문명 동원론이라 해서 세계 문명이 동쪽에 근원을 두고서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런 논문을 쓰셔가지고 미국의 대학에다가 이렇게 보냈더니만 거기서 와서 사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김상일 교수님인데 발음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저 역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배웠어요. 아시리아, 뭐 바빌론 아시리아. 근데 그것도 같은 뜻 아니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조차도 이것이 아스라엘에서 온 것 같다. 원래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원래 엘신을 갖다가 이겼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엘신을 우리는 모셨다. 뭐 그런 뜻으로 이게 쓰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줄 지금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입도 아사달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개국호 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이란 이 나라 명칭은 언제부터 쓰여졌고, 이것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신채호 선생님 조선 상고사에서 신지비사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은 이 신지비사가 우리 민족의 최초의 역사다, 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신지비사를 지금 현재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조선 상고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의 역사에 관한 서류를 취재하면 신지부터 비로소야만이 이게 조선 상고사입니다. 신지는 건남 응제시에서 건건입니까? 건남. 이게 지금 저도 헷갈려요. 응제시는 건건이 적었고 그 선자가 응제시 주를 적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목과 그 다음에 그 저자가 지금 두 개가 안 맞아가지고 당군시 사관이라 한자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당군 때의 역사를 담당하는 신하였어요. 그리고 쭉 얘기를 하고 이제 오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왕궁에다 이제 비장을 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다 되어 있고 그래서 신지비사라는 그런 명칭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애국을 면치 못해서 사라졌는데 다만 고려사의 김희재 전에 요 글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 정도만 지금 전해져 내려온다. 정부가 다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큰 힘을 줬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신채호 선생님만 언급한 게 아니라 용벽천가, 그 다음에 성호이익, 그 다음에 안전국의 동사강록에서 이런 언급을 하고 있어요. 동학은 처음에는 이제 탕강오리지만요, 그건 짧은 거고 실제로는 일본군을 내몰기 위해서 동학은 일어난 겁니다. 이거 다시 정리 한번 해야 됩니다. 일본을 내몰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에서 볼 때 이 동학은 너무 눈에 가시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히로시마 일본의 그 본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동학에 대한 사륙명령이 내려져요. 그리고 잡히는 대로 죽였다. 그래서 실제 동학이 그냥 동학군이 60만 명이 60만 군대 중에서 30만 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이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나중에 떨어진 거예요. 여기가 우군치고 여기서 이 고개를 넘으려고 동학군이 이렇게 진격을 하다 여기서 거의 결정적으로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양민 학살이다. 6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미중유한 유혈의 참상이다. 머리에다가 이거를 씌워놓고 불태워서 죽이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일본이 또 한 번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남한의 대토벌 작전을 다시 하는데 1토벌을 해야 될 때가 전라남북도 동학의 본거지죠. 여기 가서 씨를 말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일본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가지고 막 근대화를 막 해요. 서양 걸, 미국 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정안론이 일어나요. 조선을 갖다 한번 정벌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조선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래서 우리 그 조선에서 건너간 신불, 다 분리시켜라. 이렇게 해서 불교 사찰을 다 파괴하고요. 여기 거세신사라고 해서 이제 박혁거세 신라 쪽에서 간 사람들이 세운 신사죠. 이거를 2,700개를 다 없앱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 신사란 이름 명칭도 다 제국 신사라고 이렇게 바꿔버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게 명치 때 이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신의 뿌리를 단절시키고 그 다음에 그 본고지를 쳐들어와서 그 본고지에 있는 모든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나라 무제인데요.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무제가 쳐들어와서 위만의 손자 우고를 멸망시키고 거기다가 사군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그 한무제가 여기 지금 동상에 보시면 이제 중앙에 있는 사람이 한무제이고 그 옆에 이제 곽거병이라는 그 젊은 장수가 있어요. 이 곽거병을 시켜가지고 먼저 뭘 했냐면은 여기 옆에 보면 김일제라고 돼 있는데 김일제는 흉노족이거든요. 흉노족의 그 본고지를 쳐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그 재관들 그건 다 죽여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선을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 싸움에서 졌으면요, 가만히 안 놔뒀을 거예요. 싹 다 그냥 이렇게 죽여버렸었는데 그렇게는 안 된 걸 보면은 한무제가 성공을 못한 거거든요. 자, 근데 그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사마천이 쓴 사기 조선열전에 나오는데 이 조선열전은 그냥 처음 시작이 그냥 위만 얘기부터 시작해요. 뭐 당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은 100% 한무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그 얘기만 적어놓은 거예요. 당군 조선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서파가 들어오면서 북경에 있는 폐수에게 부활을 시켜 서파를 전송한 조선의 비왕 장을 찔러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조선열전에 나온 얘기예요. 서파는 신하예요. 한무제의 신하인데 이 사신으로 왔다가 사신이 돌아가니까 이거 배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배웅하는 그 왕을 갖다 비황을 갖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강을 건너서 여기 세자 요새 세자입니다. 요새로 도망갔다. 그리고 천자 한무제한테 줘갖고 제가 조선의 장수를 죽였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무제가 뭐 치하할 일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아주 공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인정을 해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서파 이 사람을 이 조선에서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선에서 폐수를 건너와 가지고 죽여요. 요거를 이제 요거를 뭡니까? 빌미로 삼아가지고 한무제가 쳐들어가요. 그래서 요새로 도망갔다가 했는데 이 강이 폐수라는 강인데 지금 이 폐수를 강단사학자들은 대동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동강 폐수를. 그러면 그 대동강 옆에 중국에 요새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나라에 요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폐수를 바로 건너서 말 타고 도망갔다 그랬는데 사기정이라고 사기에 주석을 붙인 그 해설서인데요. 거기는 뭐냐면은 입평주 유림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요새는 평주에 있는 유림관으로 말 타고 도망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평주 유림관은 지금의 산해관이에요. 흘러 도망간 거예요. 폐수도 거기에 흘러요. 폐수도 그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 잘 해석을 하면은 이제 진짜 이 조선하고 한무제가 어디서 싸웠는가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자장군 순채하고 누선장군 양복이 배를 타고서 쳐들어오거든요. 쳐들어오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저쪽이 산해관이 있는 저쪽이거든요. 구절에 어떤 얘기가 나냐면은 종제부 발해라고 돼 있어요. 제나라 병사를 이끌고 부 건넜어요. 발해를 건넜어요. 여기가 발해거든요. 여기 바다가. 발해를 건너갖고 저 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한무제 한사군 전쟁은 저쪽에서 일어난 거고, 만약에 한사군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이제 저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한반도 북부 대동강 평양으로 갖다가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 놈들이거든요. 비석을 갖다 옮겨놨어요. 이 비석을 하나를 갖다가 옮겨놓고 2000년 동안 서 있었는데 아무도 발견 못했는데 일본 사람은 가자마자 발견을 바로 그냥 발견했다. 그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논문을 써야죠. 누가 썼냐면 이병도 박사가 써요. 수성현은 자세하진 않지만 지금 항해도 북단에 수완회로 생각 한번 해보고 싶다, 비전하고 싶다. 이게 결정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병도의 낙랑군군데. 그래서 이 수성현은 뭐냐, 낙랑군 수성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해도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문헌이 많이 나와요. 낙랑은 유주에 있다. 옛 조선군인데 요동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유주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강도 이쪽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 이병도 박사가 아까 전에 그 비정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한사군이 여기다. 이병도 박사가 쓰는 논문의 책이에요. 여기 있다. 이렇게 지금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안 바꿔요. 이 원본을 쓴 사람은 바꿨는데 그 뒤에 그 제자들은 절대 안 바꿔요. 이거. 무경총료라는 책인데 송나라 때 지리 서적이에요. 송나라 때 그 어떤 그 공식적인 지리서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신빙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경에 주군이 12개가 있는데, 영경은 지금의 북경이에요. 북경에 12개의 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리를 적어 놓은 건데, 북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조선강이 있다, 조선하가 있다. 그래서 고북하에 뭡니까? 고북하구에 지 다다른다 이렇게 해서 북경 인근에 조선강이 있었다, 조선성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쪽이 북경 인근이 조선의 영역이었고 거기서 한사군 전쟁이 일어났다. 그걸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한문제가 그렇게 쳐들어온 것처럼요. 결국 한문제는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일본의 명치 정권도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이 동학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건 완전히 섬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 학살을 했어요. 전봉준 장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잡혀고 체포가 됐고, 그 다음에 이분이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을 때 그러게 하죠. 국채를 무시하고 궁궐을 침범한 외놈들을 응징코저 한 것이다. 우리는 목적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패한 너희 고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인직 같은 사람인데 돈도 받고요. 일본어로 돈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자기도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국을 섬겼지만 일본은 뭐 바꾸기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도 빌어먹고 살았는데 이번엔 일본으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이 이제 1894년 가보년에 마침내 뜻을 이뤘죠. 뜻을 이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이제 고종이 이제 청군의 파병을 요청했는데 저 가지고 이제 고종을 많이 비판을 하시죠. 물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매천야록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막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해요. 고종에 대해서. 그냥 무능 이렇게 하고 매간매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권에 걸쳐서 그렇게 적어요. 근데 그 매천야록이 6권인가 있는데 나머지 5권은 또 고종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좋게 적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5권에 대해서 좋게 적었다는 것은 그 부분을 더 비중 있게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종이 이제 청군의 파병을 요청을 하니까 일본이 들어오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버리니까 이 중국 걸 뺏어버렸어요, 이렇게. 중국이 땅을 뺏으니까 이거 일본이 팽창하면 안 된다 싶어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갖고 일본을 갖다가 압력을 가해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그래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만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세 개의 칼을 준비했다. 이건 박은식 선생님의 그 통사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러시아 황태자, 청나라 정권 대신 조선의 국모 이 세 개의 칼을 준비해서 먼저 조선에 들이밀었죠. 일미사변 명성황후를 시해를 했습니다. 근데 명성황후에 대한 그 재평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한영우 교수죠. 서울대 그 국사학과 전 교수님이신데 갑오외란을 왜 우리 역사에 누락시키냐, 이걸 왜 갑오개혁이라고 하냐, 이거는 식민사관이다. 대한제국의 역사는 왜 얘기하지 않느냐, 왜 그 처절한 저항의 역사는 사라졌냐, 이것이야말로 식민주의 역사가 하기 아니고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삼한이란 나라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대한이란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이제 역사를
찬란한 우리 역사를 한번 배워보자. 그렇게 하시면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정말 대한이라는 나라를 여기서부터 지금 건설을 하려고 했고 동학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형인데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복궁을 무력으로 이렇게 점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단발령이 일어나죠. 머리 깎아요, 이렇게. 예. 그래 머리를 깎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 이랬는데 이분은 그래요. 그러면 죽여라. 목은 잘릴지는 상투는 못 자른다. 근데 못 죽였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유배를 시켰어요. 대마도로 끌고 갔는데 대마도에 가실 때 일본 놈 흙은 못 밟겠다 해갖고 신발 밑에다 부산 흙을 넣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정신들이 이렇게 전달되고 하니까 의병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는 반격을 시도를 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지금까지 아간 파천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아간 파천이라는 말은 일본 문서에만 등장을 하고 파천이란 뜻은 도성을 버리고 지방으로 임금님이 피난 가는 건데요. 고종은 도성을 버리지 않았다. 파천이란 말은 적당하지 않다. 왕조실록에는 2어, 2차 이런 말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공사관 여기 이제 그 거실인데 고종 황제가 가비를 좋아했어요. 가비. 뭔지 아십니까? 커피.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 커피가 들어왔는데 그 가비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 있으면서 이런 명령을 내려요. 친일 관료는 즉시 목을 베어라. 이런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커피만 마시고 그러신 게 아니라 정말 망명 정부를 세워서 명을 내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친일 관료들은 다 목을 베어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다. 최대의 반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동국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임시정부를 세우는데도 실제 영향을 미쳤다. 망명정부는 19세기 이후에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망명정부까지 세우면서 이런 운동을 한 나라는 한 건도 없다. 육사에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2년 동안에 칭호를 높이십시오. 선대의 위협을 빛내십시오. 황제의 존호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상소가 빗발쳐요. 뭐 어떻게 보면 혼연일체가 된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이렇게. 그러면서 이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시면서 명성황후의 장례식을 비로소 올려요. 1895년에 을미사변이 있고 1897년에 2년 후에 장례를 치릅니다. 예. 그런 사진이 지금 남아있고요. 예, 이거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수립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연호를 사용해요. 광무, 예, 연호. 예. 조선시대 때는 연호 사용을 못했어요. 중국 걸 갖다 쓰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행렬이에요. 여기 덕수궁이죠, 지금 현재. 여기가 당시에는 경운궁이에요. 그래서 조선 시대 때는 왕궁이 어디입니까? 경복궁이고요. 대한제국은 경운궁이에요. 왕궁 자체가 틀려요. 다른 나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덕수궁 경운궁에서 지금 이 어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갑니다. 여기서 천재에게 하늘의 천재님에게 그 제를 올리고 자신은 천자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재, 나는 천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환궁을 해요. 예. 자, 그래서 나라 이름은 대한이라고 하고 그다음 민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걸 추존해서 높여줘요. 명성이다 해서. 예. 그래서 이 명칭을 보면 대한이다, 명성이다 다 이게 밝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광명, 땅의 광명, 이 역사 속의 광명을 실현한 데서 이걸 한이라고 하는데 대한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한이란 말하고 똑같은데 이건 뭐 러시아 학자가 해놓은 것인데요. 이 칸은 하느님이다. 그리고 더 그레이티스트 하늘에 그것을 성취한 위대한 성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이란 나라는요, 이 하늘의 나라, 아주 위대한 사람들의 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너무 좋잖아요. 예? 한. 예. 명치가 이걸 갖다 썼죠. 예. 이 환무왕릉하고 명치왕릉하고 같이 나란히 있는데 이게 환도 발굴 한자잖아요. 이거 갖다 쓴 거고요. 그 다음 명치 요 명자를 갖다 쓰죠. 이렇게. 그런데 이웃 나라가 그걸 찾아가지고 대한이라고 그러고 명성황후라고 이렇게 하니까 불을 질러버렸어요. 경운궁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1904년인데요. 네. 아주 그냥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재를 지냈던 곳에는 이게 철도 호텔을 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호텔이에요, 지금 저쪽. 저기 지금 통유리로 돼 있어요. 통유리 저기가 커피숍인데, 저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보여요. 여기 위패를 모시던 건데,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해요. 정원이에요, 정원.
고궁의 정원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커피숍의 정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를. 그리고 고종 황제가 장충단을 만들으셨는데, 장충단은 국립현충원입니다. 국립현충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장충단 공원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이게 공원으로 만든 것도 1931년에 일본에서 만든 거고, 이 장충단 공원 안에 일본에서 방문사라는 사당을 지었어요. 방문사는 이등방문을 기리는 사당이에요. 방문사. 우리나라 현충원에다가 방문사를 했고, 나중에 박경효라는 분이 여기서 또 여기다 모셔놨어요. 박경효는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대한제국은 굉장히 큰 성취를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최초의 동양에서 최초의 전차 전기가 우리나라에서 됐어요. 굉장히 우리 좀 너무 무능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상공회에서 은행 건물들이 다 저기 을지로, 충무로 이쪽에 다 있잖아요. 이게 대한제국 때 다 그 기반이 닦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상업, 공업이 발달을 했어요. 10년 만에 200개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수입이 많이 들어왔어요. 재정 수입이 많이 들어왔는데, 고종이 뭔가 이 수입을 가지고서 뭔가 일을 해요. 제국ing문사라는 그런 비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게 드라마에 나온 얘기인데, 의병령들 손에 들어가면은 철로를 폭발할 군자금으로 쓰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온 이 수입을, 이 세금으로 많이 들어온 걸 갖고, 매입이라고 해서 고종 황제가 어디다가 자꾸 갖다가 써요. 나쁘게 얘기하면 이거는 부정축제고, 근데 이 용도가 뭔가, 이게 요즘은 이런 게 밝혀지거든요. 고종 황제께서 독일은행에 비자금을 예치했다. 100만 마르크가 넘는다. 그리고 이혜영 선생은 고종 황제께서 하사받은 50만 한을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만국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항일운동을 자꾸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종용한 것도 고종이 준 돈으로 했다. 뭐 이런 문서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의병이 이렇게 나오는데, 을미의병, 을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의병이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정미의병은 요 사건 때문에 일어납니다. 헤이그 특사. 헤이그의 대표단을 파견을 해요. 고종 황제께서. 근데 이게 일본 놈들이 알아가지고 고종 황제한테 압력을 넣어요. 어떻게 넣냐면은 자결을 해라. 두 번째는 물러나라. 물러났어요, 결국은. 그래서 순종이 즉위하게 하는 거예요, 1907년에. 그 다음에 조약을 맺어요. 이런 거,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관리, 임명, 행정권, 전부 다 일본으로 넘겨라.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는 군대를 해산해라. 그래서 자결도 하시고, 그리고 의병들이, 정미의병까지 의병이 막 일어나니까 이완용은 일본군 사령관을 매일 찾아가요. 의병을 토벌해 주십시오. 이런 몇천야로 여기 지금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종과 그 의병을 비롯한 백성하고 친일 관료들하고 일제하고의 이 대결이에요. 또 조금 그 성각자들 이렇게 이런 분들, 의식이 앞서가신 분들은 비밀결사 신민회를 조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인데, 여기에서도 친일파가 나왔어요. 윤치호라는 분요. 감옥 한번 갔다 와서 싹 바뀌어버려요. 근데 비밀결사 조직인데, 이 신민회에 보면 안창호 선생이 여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이 기독교인이세요, 이분은요. 안창호 선생은. 미국 유학을 하신 분이고, 기독교인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개인은 제민족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인류와 하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독립전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최고의 구국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대한의 아들, 딸들이 독립전쟁에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유언하시는 모습인데, 이렇게 여기 보면 글자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독립의 소식으로 나의 영혼을 위로하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매천야록의 안중근 의사의 지금 이 사람이 2등 방문이잖아요. 이토 히로부미인데, 어떻게 보면 이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 황제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사사건 불도 질러버리고 폐위도 시키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 의사 한 분이, 대안에 남아 한 명이 가서 그것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래서 칭송을 못했지만은 수를 따르며 경하했다. 그냥 다 숨어가지고 정말 잘했다. 민족의 원흉
사사건건 우리를 방해한 저거를 제거를 했구나 이렇게 술 한 잔씩 했다는 거예요. 그는. 예. 그래서 전 세계 언론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한국에 인재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건 중국에서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15가지 제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명성황후 시해, 두 번째가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거,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11번째는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를 모두 빼앗아 불태워버린 죄다. 이게 분명히 기록이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책을 다 불태워버렸다, 이 사람들이. 남산에 20만 권을 탈취해서 소각시켰다. 이것도 지금 재헌 국회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국회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도 그래 얘기를 해요. 한국 국사는 가지고 것만 있어도 범죄가 됩니다. 절대 언급이다.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5만여 권을 가지고 왔다.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만들어서 역사를 조작을 하는데 거기 참고 서적으로 4,950종을 갖다가 수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 내 거기 가면은 이렇게 어떤 규모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일 병합이 됐죠.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또 숨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막 단체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막 생겨요. 독립의금 뭐 이건 유교 하시는 분들, 유학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 또 간도 쪽에 보면은 명동학교, 서전서목, 신흥무관학교, 판단고기는 저 서전서숙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연해주의 대한광복군 정부, 뭐 자꾸 대한이란 말을 쓰잖아요. 대한인국민회. 이거는 미국이에요. 대한이란 말을 이렇게 자꾸 쓰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종교를 넘어서서 천도교, 불교, 기독교에 전민족적으로 이게 다. 그래서 우리 역사 광복운동, 그 다음에 이 대한이란 나라의 이 건국운동은 종교를 초월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해야 돼요.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의 빛을 다시 회복하자. 광복입니다. 광복. 단지 일본은 나라를 되찾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나라를 한번 건설하자는 거고, 여기는 저기 경상북도 풍기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어요. 인삼으로 유명하죠. 거기에도 대한광복단이라는 게 조직이 됐어요. 그 조그만 동네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이상설이란 분이 이 광복군 정부를 이렇게 수립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당 이혜영, 석주 이상영은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형제를 다 데리고 간도로 가갖고 거기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 신흥무관학교 출신들 이 상해 임시정부에 그 참여를 했었던 분들이에요. 이거 독립기념관 가면 인형으로 만들어 나왔고 사진 찍었어요. 김동삼, 이동영, 이상용, 이시영, 김원봉, 지청천, 이런 분들 다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에요. 지청천 장군은 나중에 대한광복군 총사령관,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국군이 창설될 때도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역사 교재를 가지고 배우고 이런 교과를 가지고서 배웠어요. 우리 저기 학생이 있으니까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동해선들 어린 것들 접목해주고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배달이란 말이 있어요. 배달. 이것도 이상설 선생이, 이상설 선생은 고종의 오른팔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보시면 1917년에 돌아가셔요. 자, 여기 이거 독립기념관 천안에 있는데 거기 가서 찍은 거거든요. 배달족 역사. 우리 배달의 역사를 배웠단 말이죠, 이게. 지금 배달은 환웅천황 때 얘기인데 국사책이 안 나와요, 지금. 그리고 이게 일본 때부터 그런 거예요. 배달 들어간 종은 다 철거시켜라. 그래서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을, 배달을 잘한 민족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이상설 선생이 17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이거 바톤을 이혜영 선생이 받아갖고, 이 고종 황제를 임시정부로 모시고 오는 것을 계획을 했어요. 일본이 뭐 잘 알죠, 이런 거를. 그래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는 칼, 황제는 복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죠. 이때 그 고종 황제의 그 장례 행렬 1919년
1월 달에 돌아가시고 3월 달에 이제 장례 행렬이에요. 그때 포고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건 천도교 손병희 선생이 배포를 해버려 뿌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종이 크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왜 진노했냐면은 우리는 독립을 원치 않는다. 이 문서에 서명을 해서 파리 강화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고종 황제가 서명을 안 하거든요. 서명을 을사조약 때도 서명 안 했어요. 고종 황제는. 그거 미국 신문에다 광고도 냈어요. 우리는 서명한 적이 없다. 광고까지 냈어요. 그리고 궁녀를 매수해서 독약을 넣었다. 그리고 이를 드신 황제께서 옥체가 물과 같이 허물어지셨다. 뇌가 파열됐다. 9구멍에서 피가 솟아올랐다. 즉시 붕화하셨도다. 이 심통을 어찌 말로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3.1운동 전에 다 배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고 3월 1일 그 사이로 한 까닭은 이게 3.1 정신 선양에서 나온 얘기인데 천지인 삼위일체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조선은 사만이고 그것이 대한이고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다시 이 대한을 건국한 그 날도 3.1절로 이렇게 3.1운동으로 이렇게 3.1 정신이 깃들어있는 그날로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파고다공원에서 선언을 하고 근 200만 명이 여기 참여를 했다. 그리고 이 젊은 16살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 이분도 이화학당 학생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이 여성들 그리고 이 여성 비행사는 비행기를 내가 배워가지고 일본으로 폭탄을 안고 날아가겠다. 이런 이런 분들이 다 이게 우리나라를 세우는 거기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정부들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대한으로 흥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때 이제 임시 헌장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민주공화제고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 계급없고 일체 평등이다. 뭐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봤던 그 동학에서 얘기한 그 사상 이념 그게 그대로 들어갔어요. 우리 역사 속에는 그렇거든요. 홍익인간 제세위하이기 때문에 이것이 헌장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연호를 사용해요.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해요. 아까 고종 황제가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했잖아요. 조선시대 때 전혀 사용을 못했는데 대한민국 1년, 대한민국 2년, 대한민국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3년 때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두 분, 이봉창, 윤봉길 의사도 전부 대한민국 14년, 대한민국 13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걸 씁니다.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 때까지 1948년 재헌헌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면서 이제 관보에 신문에 냈어요. 그때도 보면은 이 대한민국 헌법이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면서 대한민국 30년이다. 이렇게 이 연호를 썼어요. 지금은 안 쓰죠. 그냥 서기만 쓰잖아요. 단기도 안 쓰고 대한민국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 단체들이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빨간색 세 개로 이렇게 다 나중에 통합이 돼요.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윤병길 의사 얘기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애국단, 대한애국단 김구 선생이 이렇게 발굴한 인물인데 이 폭탄,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이 사진을 찍으면서 한쪽에는 수류탄, 한쪽에는 총 이런 기념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난 가서 이렇게 죽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폭탄을 이렇게 던졌죠. 그래서 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장제석 총통이 그 중국군 30만도 못 해냈는데 조선의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해냈다. 굉장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감동을 받았던 장제석이 그래서 카이로 회담할 때 1930년에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결국은 거기다 문서 조항에다 집어넣어요. 2차 세계대전 독립하는 나라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한국만 특별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요. 한국민이 노예 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해서 앞으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계획을 가진다. 이 조항이 들어가요. 장제석이 역할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츠담 선언인데 또 한 번 확인을 해요. 카이로선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독립자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들어가거든요. 미국에서 거기 카지노 노름판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독립운동 자금 내라 그러면 거기 있는 거 다 털어서 줬다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어디서 누가 어떻게 쓰는지 묻지도 않고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는 더 탄압이 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밀 결사 단체들이 독립자금을 모집했는데 보청교 같은 단체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종교 유사 단체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문서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게 독립운동 단체다. 종교 단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1운동 이전에 벌써 보청교는 요 시찰 단체가 대근거령이 3.1운동 전에 벌써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어요. 1920년에 가서는 3,000명이 청송군에서만 3,000명이 체포됐어요. 청송이라는 동네가 지금도 조그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차게 이렇게 독립 자금을 댔고 김구 주석도 정읍의 보청교를 많이 빚을 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제 매듭을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이렇게 20년 이상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여기서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41년도에 가가지고 좌우의 모든 인사들 우리 우파 민족주의파 그다음에 좌파 뭐 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한 장 같이 찍었어요. 그리고 건국강령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홍익인간과 제세의와 이화세 계절을 우리 민족 최고의 공리로 하겠다 하면서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홍익인간 이념으로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때 이제 이게 민족주의파죠. 그때는 이렇게 세 개 당이 하나로 합쳐요 이렇게. 그래서 한국 독립당이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좌쪽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선언을 해요. 42년도에 우리 민족은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래로 해서 한국이 때에서부터 우리가 쭉 이어져 내려온다는 이 역사를 천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환이라는 것은 한, 간, 만, 칸 뭐 이다 다 동음이고 뜻으로는 천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밝다는 뜻이에요. 환. 우리가 너는 정말 한국 사람이야. 너는 정말 환족이야. 그래서 너는 환해 얼굴이. 좀 얼굴 좀 환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한국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환해. 진짜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광명의 역사, 아까 전에 그 조선이라는 나라도 해서 사만 조선인데 이 사만이 그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거기 지금 역사에 중국 역사만으로 보더라도 지금 대동강 쪽이 아니라 폐수가 있는 그 산해강 쪽에 거기 있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한반도 안으로 꾸겨 넣는 거, 그게 식민사관입니다. 반도사관이라고 하죠. 반도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대안이 아니라 자꾸 짜그러뜨리니까 소환사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신화로 만들어요. 곰이 여자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신화로 만들어요. 이 한영우 교수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허무맹랑한 얘기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분도 입장을 바꿨어요. 이건 잘못된 얘기다. 근데 현재 교과서에는 전부 곰이 여자로 아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뭐 이병도, 진석호 쭉 내려오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통 역사학자들이 돼 있고 신채호, 정민보, 박은식, 이상용 이분들은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냥 민족주의 제야사학자, 정신병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동학은 조작한 거다. 이게 일본 사람들 논문이에요. 그거 그대로 지금 동학이요. 이게 갖다가 서학을 반대해서 했고 유불선을 다 갖다 짬뽕 시켜놨다. 이런 식으로 요 논조가 그대로 지금 현재 동학은 아까 전에 그게 아니었잖아요. 새로운 건국운동을 한 세력이었고 그 다음에 이 훈민정음도 원래는 이건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서 훈민정음 은혜보는 조작된 거다. 근데 이분이 조작이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쫓아다녀갖고 해례본을 찾은 거예요. 요 얘기는 이제 들어갔어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조작된 거다, 미신이다, 과장된 거다, 국수주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국 사람들은 과거 미래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항상 오늘만 생각해. 지금 먹고 사는 거. 그래가지고는 절대 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과거의 찬란한 문화유산은 잊고 지낸다. 아픈 역사도 잊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이 독립운동의 혈사라고 해가지고, 한 가족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갖다가 할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손자를 목을 잘라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2번 죽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 번 죽고, 육신으로도 한 번 죽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까 홍익인간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역사를 자꾸 배우고 가르치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는 홍익인간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반대되는 역사관을 가진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일본이나 중국이에요.
중국이나 일본은요, 이거는 패권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사를 자꾸 가리키면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요.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한테 모든 걸 배워갖고 일본을 쳐들어갔잖아요. 중국은 어때? 중국 역사도 마찬가지. 이거 지금 다 개방해갖고 해서 나중에 미국 쳐들어가잖아요. 이게. 미국이 2번 당하기 싫거든요. 일본한테 한 번 당했는데. 그래서 미리 지금 손을 쓰는 것 같아요. 저번에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만났는데, 북경에서 만났는데, 시진핑이 거기서도 덜렁덜렁 되더라고요. 우리는 5천년 용의 민족입니다. 막 이래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씹웃으면서 또 당할 거구나.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 어떤 모종의 결심을 거기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홍익인간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독립선언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거든요. 일본을 갖다가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자. 대한의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홍익인간과 같은 전통 문화에 대한 재발견을 해라. 이건 외국 교수가 좀 와서 앞으로 한국은 1등 국가가 될 건데 이거를 좀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한영호 교수 얘기를 다시 하면요. 우리는 문화 강국이다. 아사들족이다. 이제 아사들족 여기 이제 이분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국 문화 뿌리가 됐고 일본으로도 전파됐고, 그래서 이건 경제력, 군사력보다 큰 것이다. 이게 이용범 박사님이 하시는 얘기거든요. 역사의 힘, H 이렇게 히스토리, 파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큰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은요, 바로 우리 인류 원형 역사를 복원하면서 한민족사의 이 올바른 국통맥을 알리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했고 많은 분들이 그때 동참을 했어요. 뭐 한당국인 위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민족 진영이 다 거의 무너졌는데 이때 다시 결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상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초대 이사장님이 박성수 교수님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현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당국이를 우리 국내 전 세계 이렇게 하고 있고 미사역과 함께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동맥을 찾는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 땅 때리면 땅땅땅땅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근데 일본 놈들이요, 여기 조선 이상하게 만들고, 저 배달 다 못 배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조선 다음에 있는 그 북부여라고 있어요. 그것도 다 역사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아무리 이쪽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까지 지금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국통맥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그 대한사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1894년 동학 때부터 일어났습니다. 동학이 일본에 대항해서 일어났어요. 그 독립운동이거든요. 아닙니까? 그리고 1945년까지 했고 거기서 또 끝난 게 사실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한사랑도 지금 현재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이거는 사만조선에서부터 시작된 그것을 다시 하나로 합친 대한의 건국의 과정에 지금 현재 있고 현재 우리는 이거 미완성의 지금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나라는 현재 미완성입니다. 친일파들 청산한다고 반민특위 했는데 이 사람들을 가장 그 악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1년도 안 돼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대한사랑은 역사 광고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우리 남쪽하고 북쪽이 이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다 그러면 나라 이름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대한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삼한에서 대한으로 왔으니까 역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홍익인간의 이 사상은 이제 천부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총칼 들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도 천부경을 공부해서 외웠다는 거예요. 수첩에 적어놓고 외웠다는 거예요. 증언으로도 나오고 실제 수첩도 발견이 되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 대한사랑은요 이런 우리나라 역사의 문화 원전 천부경이라든가 아까 뭐 신지비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합니다. 연표문이라든가 해서 이런 뭐 스케줄을 가지고서 지금 이런 강좌 말고요 이렇게 독서 클럽을 지금 하반기부터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를 해주시고 역사 광복본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